챕터 4 허상이란 없다. 허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의 활동이 물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본질적으로 상상의 세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 한다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한 후에 그것과 상응하는 외부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외적인 세상 안에서도 내부와 상응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면 허상에 그치는 상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 속의 드라마에서 펼쳐진 오늘의 일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내부의 상태가 물질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다라는 원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만을 상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연극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마음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원하는 물질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단단한 사물들을 실체라고 믿고 실체는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세상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현재 겪는 일은 이전에 발생한 어떤 물질적인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기인할 뿐입니다.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진정한 활동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우리 마음속의 구조가 현실을 창조하고 현실의 원인이 된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저의 주장을 월터 로드의 기억해야 할 밤에 나오는 서문이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1898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건 로버트스는 어떤 대서양 전기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이 배를 당시의 선박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배로 묘사했습니다. 소설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 승객들이 4월의 차가운 밤에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들의 무상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스필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을 무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버트슨의 소설이 쓰인 지 14년 후에 영국 선박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은 로버트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배와 아주 흡사한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속의 배는 7만 톤의 배기량을 가졌으며 화이트 스타라인이 제작한 실제 배는 6만 6천 톤의 배기량을 가졌습니다. 또 소설 속의 배는 길이가 800피트인데 실제 배는 882.5피트였습니다. 둘 모두 거의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턱없이 부족한 약간의 구명 보트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가라앉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구명 보트가 모자란 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912년 4월 19일 이 배는 사우스 샘프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오마르 카이암의 루이 비아트를 비롯해 돈으로 환산해서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4월의 어느 날 밤 배는 빙산에 부딪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로버트슨은 소설 속에서 그 배를 타이탄이라고 불렀었고 실제 화이트 스타라인이 만든 그 배는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모건이 알았다면
무상함이라는 소설을 쓰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진 않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비극적인 재앙의 순간에 인생은 깨어나야 할 악몽이라는 확신이 뚜렷해진다. 깨닫지 못한 인류의 상상 속의 활동은 현실의 악몽을 만들어냅니다. 상상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현실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의 관계를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단지 외형일 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로버트슨이 한 상상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면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과학자가 조정실에 들어가 시공간을 통해 유도 미사일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림 한 장을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의 극본이나 책을 쓴다. 그가 지구의 반대편에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본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작가의 책장을 넘길 때 작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어찌 알 수 있을까? 그의 사상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각들을 그가 어찌 알며 그의 삶이 주고 있는 생명을 누군가는 그에 대해 트집 잡고 누군가는 칭찬하고 있는 그에 관한 분쟁을 그가 어찌 알까? 그러나 무엇이 가장 살아있는 것인가? 잠들어 있는 그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다른 이들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잠들어 있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의 정신, 즉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작품인가? 무엇이 그인가? 잠들어 있는 그인가? 아니면 자신의 그는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인가? 사무엘 버틀러.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의 모습을 전달하지 않고 그 모습을 만들어낸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전달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가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친구 오레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물을 대하는 다양한 마음 태도가 있는 것만큼 사물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들은 마음의 태도와 함께 변해가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변하게 될 거야. 내가 삶에 대한 창조적 태도라고 부르는 것은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언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요나는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예언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니네바에 대해 예언했던 건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한 이들은 모두 예언자이다. 그는 그의 의견을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모두 똑같이 표명한다. 그래서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과 또한 계속 똑같아질 거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자는 방자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원인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결과를 보는 자이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상상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상 행위, 즉 그대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대의 머리에 떠오른 그대의 꿈과 그대의 환영들에서 볼 수 있는 활동, 미래는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언자이어라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다음에 나오는 자신의 꿈이 실현된 정상에서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댄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이야기 속의 댄서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미래도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상상력이 껍데기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것에 실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상력의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지탱하고 있지 않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은 실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성을 지금보다 더 밝게 만들 수 있고 모든 육신들보다 더 오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형체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 19살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이런 상태로 거의 5년 정도 계속 지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여 그 이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세상 밖으로라는 책을 사서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에 찬 마음은 한편으로 제쳐두고 평소에 원하던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서 휴레이 댄스 학원에서 강사로 있었는데 가맹점 계약을 따내어 저만의 댄스 학원을 내는 것이 바로 저의 목표였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따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가진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처럼 보였죠. 그래도 밤마다 상상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제 댄스 학원을 운영하는 상상 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 네바다의 리노에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휴레이 댄스 학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혼자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하기를 제안했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돈을 빌려 리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신과 당신이 말하던 상상력은 금방 기억 속에서 잊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성공을 했죠.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저는 또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걸 원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스튜디오 하나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저의 노력들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 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책들이 있는 곳을 훑어보고 있는데 세상 밖으로라는 선생님의 얇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제 댄스 학원을 얻게 된다는 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 댄스 학원을 갖게 된 것, 제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이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 책을 다시 읽고 나서 상상 속에서 직장 상사가 리노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칭찬하면서 우리가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마련한 다음 장소에서 2번째 스튜디오를 가져보라고 제안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밤마다 빠지지 않고 상상의 무대에서 재현했습니다. 제가 상상 속의 드라마를 처음 만든 지 3주가 지나서 거의 똑같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파트너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새로운 스튜디오를 제안받았고 저는 혼자 리노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께서 전해준 것이 진리라는 걸 확신했고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상상력에 대한 깨달음을 제 직원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법칙을 사용해서 이룬 걸 말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린 강사가 제 이야기를 믿긴 했지만 그건 어차피 일어났을 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은 순전히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만약 실제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때는 자기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도전을 받아들여 정말 꿈 같은 테스트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리노 댄스 학원이 있는 도시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머레이 댄스 학원 중에서 가장 빈약한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머레이 댄스 학원은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리노 학원이 다른 곳보다 더 주목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3개월 안에 열릴 국제 댄스 회의에서 우리 리노 학원이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할 거라고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 앞에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창조적인 상상에 관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 서 있다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한 관객들의 호응에 뿌듯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었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머레이 씨가 직접 제게 다가와서 악수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밤마다 이 장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건 현실의 분위기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상상의 드라마는 현실 속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의 작은 리노 댄스 학원은 회의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저는 상상 속에서 재현했던 것처럼 무대 위에 정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실제 일어난 후에도 저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그 젊은 강사는 아직도 이 법칙을 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에 이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쨌든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전은 적어도 저에게는 상상이 정말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줄곧 세상에서 가장 큰 아서 머레이 댄스 학원을 갖는 소망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밤마다 큰 도시의 댄스 학원 가맹점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들었습니다. 3주가 되기 전에 머레이 씨는 저를 부르더니 150만 명이 넘는 도시의 댄스 학원을 제안했습니다. 전체 머레이 댄스 학원 중에서 가장 커다란 댄스 학원을 만드는 게 지금의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더글라스 포셋, 상상은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지도 모른다. 상상력은 변화된 것 안으로 사라졌다가 그것에 의해 변화의 마법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현실을 넘어서 그것들의 원인이 되었던 상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1년 동안 이 댄스학원 강사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푹 빠져서 그걸 만든 원인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1년 전에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기억하고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상의 활동은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거나 은둔자의 가슴 안에 숨겨 있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장차 실현시킬 것입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언자란 자신의 상상을 말하는 것이고 허상이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포도를 밟던 어떤 여인이 아니고 수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내몰린 것 때문에 어떤 양치는 소년의 마음 안에서 열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코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허상이란 없습니다. 상상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안에서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대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라고 말한 그리스인들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에 빠졌고 상상력으로 휘둘렀던 전능함을 잊었습니다. 신들의 꿈은 진실이라. 그리고 기나긴 불멸의 꿈 안에서 신들의 기쁨이 고요하게 지나가니. 작가인 이비는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단편소설 하나를 완성해서 그걸 출판하고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어떤 사건과 소설로 썼던 어떤 사건을 비교하게 될 때까지 계속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쓴 소설의 대략의 줄거리를 읽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버몬트로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버몬트주에 있는 스토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후 초대했던 친구가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다른 이의 이기적인 요구가 자신을 지배하게끔 허락하는 이전의 삶의 태도를 계속 지속하든가 그 패턴을 깨고 버몬트를 떠나든가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삶의 태도를 깨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야기는 전개되어 청혼을 받게 되고 그녀는 행복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 앞에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 때에야 비로소 제가 썼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소설과 제가 겪은 일과의 의미심장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가 어느 날 버몬트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전 받아들였고 처음에 친구의 여름 별장이 스토시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견디기 힘든 여름을 그곳에서 견뎌내거나 아니면 그곳을 떠나버리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제게 주어진 의무와 친구 관계에서 요구하는 걸 무시할 만큼 대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담하게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지 않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고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현실과 소설은 갈라집니다. 저는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네빌, 저는 이제 허구의 이야기라는 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비. 녹색의 땅은 잘 잊히지만 오직 신들만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들의 위대한 기억들에 의해서 우리는 신을 알게 된다. 결말은 우리가 수학 시기를 잊고 있다가 그 과실을 거두게 된 상상의 원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던 곳에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뿌렸던 씨를 과실로 수확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숨겨져 있던 상상의 활동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운명론자들과 혹세무민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과 상관없이 깨어난 인간들 모두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난 인간들은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서의 구절에서 이걸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예이츠는 허상이란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어떤 경험을 적은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사건들을 이처럼 묘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로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마법의 주문, 마력, 환영들을 영원히 내보내고 있고 모든 사람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정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자들이 내보내는 상상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장 정교한 생각들, 정교한 목적들, 섬세한 감정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은 아니고 그것들은 갑자기 내게 떠올랐던 것이다. 말하자면 지옥으로부터 쏟아졌든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왔든가 어딘가로부터 주어졌다. 허상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상상하십시오.